천사가 된 배우 오드리 헵번. 1954년 3월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도 놀랐지만 사람들은 더 놀랐어요. 오드리 헵번은 얼마 전 로마의 휴일이란 영화에서 처음으로 여주인공을 맡은 신인 배우였거든요. 오드리 헵번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1929년 5월 4일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드리의 아빠는 키가 크고 멋있는 신사였고 엄마는 귀족 집안 출신의 아름답고 정열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성격이 많이 달라서 자주 다투었어요. 훌쩍 짭짭, 훌쩍 냠냠. 엄마 아빠가 싸울 때면 오드리는 무서워서 아무거나 마구 집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오드리는 꽤 통통한 몸집이었지요. 어느 날 아빠는 엄마와 다툰 후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집에는 엄마와 오드리만 남았지요. 다행히 둘 다 명랑한 성격인데다 춤추는 걸 좋아했어요. 엄마는 오드리의 재능을 알아보고 발레 학교에 보냈어요. 오드리는 발레를 배우면서 자세가 곧아지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졌습니다. 힘든 동작을 연습하다 보지 토실토실하던 살도 쪽 빠졌지요. 발레리나는 키가 너무 크면 안 되었기 때문에 발레를 포기해야 했어요. 어려서부터 발레만 생각하고 살았던 오드리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일을 찾아야 했지요. 오드리는 광고 모델도 하고 뮤지컬이나 영화에 잠깐씩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호텔에서 오드리가 배역을 맡은 영화가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호텔에 묵고 있던 유명한 소설가 콜레트가 오드리를 보고 소리쳤어요. 나의 지지가 저기 있어. 콜레트의 소설 지지는 곧 연극으로 만들 예정이었는데 지지 역으로 오드리가 눈에 띈 것이지요. 그런데 더욱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휴일에 여주인공을 찾던 영화 감독이 오드리의 연기력을 시험한 뒤 이렇게 외쳤어요. 오드리로 결정했어. 오드리는 뉴욕에서 지지 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영화 촬영을 위해 로마로 날아갔습니다. 로마의 휴일은 앤 공주가 로마에서 신문 기자와 사랑에 빠지면서 하루 동안 궁궐 밖 세상을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오드리는 낯선 세상을 경험하는 앤 공주의 호기심에 찬 표정이라든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아주 생생하게 연기했답니다. 로마의 휴일에서 앤 공주는 로마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머리카락을 짧게 자릅니다. 이 짧은 머리 모양이 오드리에게 아주 잘 어울렸어요. 영화가 개봉된 뒤에 온 세계 여성들은 헵번 머리라고 하며 오드리의 머리 모양을 따라 했습니다. 로마의 휴일 한편으로 오드리는 유명한 스타가 되었고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오드리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드리가 귀엽고 깜찍한 역할밖에 못할 거라고 수군댔습니다. 오드리는 연기에 변화를 주기 위해 파게라는 영화에서 진지한 수녀 역을 맡기로 했어요. 오드리는 무더운 아프리카에서 두꺼운 수녀복을 입은 채 땀을 뻘뻘 흘리며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나가 원숭이에게 물린 적도 있고 열병에 걸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오드리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파게를 찍으면서 오드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심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거운 내용의 영화라서 실패할 거라는 주변의 걱정과 달리 파게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관객들은 오드리의 진심 어린 연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드리는 늘 새로운 연기에 도전했어요. 어떤 영화에서는 바람둥이 괴짜로 나오고 어떤 영화에서는 무식쟁이로 나오고 또 어떤 영화에서는 시각장애인으로 나왔어요. 배우로서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 오드리는 아들 둘을 얻는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처자들 숀과 둘째 아들 루카는 평생토록 오드리에게 보석과 같이 소중한 존재였지요. 결코 늙을 것 같지 않던 오드리도 어느덧 50살이 넘었습니다. 오드리는 주름진 입가를 가리키며 말하고는 했어요. 어느새 내 웃음선이 이렇게 늘어났군요. 오드리는 영화 일을 줄이고 주로 집에서 지냈습니다. 요리를 하고 정원을 가꾸고 개도 여러 마리 키웠지요. 이때가 오드리의 삶에서 가장 평화롭던 시절이었어요. 남은 세월을 이렇게 조용히 보낼 것 같던 오드리에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드리는 우연히 유니세프에서 주최한 음악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유니세프는 세계에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돕는 단체랍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오드리는 생각에 잠겼어요. 영화 파괴 촬영 때 본 가난하고 아픈 아프리카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동안 나는 앞만 보고 달려왔어. 여배우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 내가 그 사랑을 돌려줄 방법은 없을까? 오드리는 유니세프 친선 대사를 맡았어요. 오드리가 참석한 공연이나 음악회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많은 기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오드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직접 다가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60살 가까이 된 데다 몸까지 약해서 무리였지만 오드리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오드리는 곧바로 아프리카로 날아갔습니다. 울타리에 한 여자아이가 기대서 있었어요. 아이는 눈이 퀭하고 막대기처럼 말랐습니다. 오드리는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얘야,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아이는 들릴락 말락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살아있고 싶어요. 병들고 굶주린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온 세계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수단, 소말리아, 케냐 등 가난한 아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습니다. 오드리는 피로 때문에 눈이 움푹 들어갔고 잠을 못 자서 얼굴에 그늘이 졌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응급수술까지 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큰아들 쇼니 오드리가 좋아하던 말을 낭독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손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팔끝에 있는 손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을.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도우라는 손이고 또 한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는 손이랍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준준 아빠.